그 조금 허물어지는 게 아주 얕은 구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요, 8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몇 명이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5개 안에서 꼽을 거예요. 5명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가지고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 사이에 좀 전당대회도 있잖아요. 당권 주자들 문제,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문제, 이렇게 해서 당내에서 삐걱거리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5명 정도나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건 못 막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상대로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제2여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야권에서요, 야당에서 드디어 이렇게 되면 탄핵의 길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드디어 탄핵 이야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야당이 결정할 문제는 또 아닌 것 대통령님이 같네요. 제2여부권을 하겠다고 공보에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가면 대통령이 저렇게 가면 자꾸 본인 스스로가 더 궁지에 몰리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죠. 아니, 배제할 수 없는데. 나왔어요, 공식적으로요. 아니, 그건 알아요, 저도. 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한 1년 전? 지금은 종편에 못 나가지만, 종편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탄핵을 누군가가 언급하잖아요. 난리 나요. 금기어였지, 금기어. 탄핵 언급할 때 저한테 막 질문을 막 던져요. 아니, 지금 탄핵을 언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진행자가 질문을 하면 부적절하죠. 아니, 무슨 벌써 탄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탄핵 사태를 겪어봤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좀 발언에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탄핵 얘기가 막 이곳저곳에서 막 나오는데, 그러려니. 유상범 의원 표현을 빌리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탄핵 얘기가 나온대. 근데도 강아지 이름. 근데도 그게 막 엄청나게 막 난리 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상의 언어가 돼버린 느낌. 왜 일상의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공격한다고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 거부권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정확하게는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그나마 의회 독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걸 행사했다. 그러니까 이걸 행사해서 당신이 국정 운영에 지금 정말 앞으로 그러면 어려워질 거야. 민심에 위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네가 제2요건을 행사했으므로 탄핵돼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러 그렇게 빌드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야당 추천만 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만들고, 우리가 대부에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한? 근데 이거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독소조항 몇 가지니까 추천자가 특검을 이제 선정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리핑하는 것들을 좀 제한하고 이런 몇 가지만 좀 해서 법안 내면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먼저 내자. 다른 내용은 똑같이 하고 수사 대상도 대통령실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얘기했고 아마 몇몇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까지도 다 공감할 거예요. 아니, 그게 자, 좋아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봐. 네. 저는 어차피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이건 즐길 일은 아니니까. 피할 수 없으면 받아야 돼. 아니, 독소조항 좀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걸 하고. 왜 그렇게? 근데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전에 특검을 다 사실관계를 제가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반박을 해드릴까요? 아니, 이번 것만 그러니까 과거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다 통과됐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한 번인가 있었다면 한 번인가 네 번이나 돼요. 4번이나 여야 합의 안 하고 특검 통과된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비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예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특검비리 수사도 한 경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역대 좋은 관행을 얘기하면서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법무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던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좀 사실관계는 좀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 논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맞아요. 그건 사실랑 부합하지 않아요.
여당에서도 오케이, 야당은 우리 여야 협의 필요 없이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사실상 위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야 이거는 그래도 우리랑 좀 합의를 해줘라고 하는 사안까지도 야당에서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그러니까 거야라고 합의를 하는 해줘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여당을 무시하는 독주 체제에 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야 협의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자꾸 감정적으로 좀 더 톤 다운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그 대통령의 경로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특검 추천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타당한 논리입니까? 그거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 여당 추천 몫이 빠지거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도이치모터,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 못했어요.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거든요. 제3의 이유가 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거기에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권을 여당이 갖지 않고 대통령은 마지막 2명 중에 1명만 선택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또 그 논리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특검을 그냥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전례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전례들도 있어요. 특검 여러 군데가 그런 추천권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한 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렇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조항 때문에 계속 핑계로 거절을 한다면 어차피 모든 정치는 타협의 과정이니 해줘야 돼요? 정말로 제2요구권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라면 그거를 조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의 막무가내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다 들어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논리구조상이 맞지가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절충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검 조항을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고. 어떻게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추천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추천하지 말고 여야가 추천하지 말고 제3의 기구가 그 대한변협에서 하잖아요.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추천 특권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그 4명 중에 2명을 추천하고 그럼 민주당이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된다. 대한변협이나 이런 정모하면 시민단체 하나 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권 위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법안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소명이잖아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소명을 하자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굳이 왜 거기에 얽매이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들으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28일에 표결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28일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니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나는 동의하겠다라고 한 분이 안철수. 안철수. 유이동. 그리고 3명, 유이동.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은 안 한다 그랬고, 조혜진 의원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혹시 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김웅 의원은 10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일 이번. 지금 17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특검이 이제 직권 상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속도 조절이 됐거나 아니면 좀 말하자면 의장이 정말 말하자면 직권 상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탈표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무리하게 했어. 막 이제 의장 나가는 거 협박하고 사실상 주저앉혀가지고 직권상정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도 이제 이런 시사방송에서 많이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은 어렵고 22대 국회 하면 모르겠어요. 22대는 100%다? 저는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모르겠어. 근데 이번은 김웅년이 10표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낙천낙선자라 하더라도 이게 국회의장,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일괄 퇴장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출석을 안 와버리면은 모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눈에 띄잖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왜냐면 중인환실이 하는 거 다 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모수가 낮아지면은 눈에 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수가 낮아지면은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170명이, 그러니까 270명을 출석해봐요. 민주당이 가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남아서 표결한다? 이제 그거는 변수죠. 모르니까.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당의 공천을 받아서 떨어지든 뭐하든 한 거고, 근데 이번 건은 민주당이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안이 분명히 있으므로 22대 국회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이번은 내가 당인으로서의 소명을 행사하겠다. 막 이런 것을 가서 김웅현이 열패라고 한 것은 아마 최대치를 얘기한 건 아닌가 싶어요. 김웅현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나 봐요. 그러게. 좀 그런 생각은. 근데 김웅현이 밀려나가지고.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하는 밀려났죠. 솔직히 말하면 밀려났죠. 네, 밀려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분위기 다 파악하고 본인이 먼저 불출마 선언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감정이 좋을 리는 없을 텐데요. 저는 이미 뚝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나중에 우리가 또 언젠간 토론할 기회가 그렇죠, 있다고 하면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3명 나왔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든 무수를 줄여가지고 출석을 안 하든 뭐 하든 간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자들부터 만난 게 아니라 낙선자들부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만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막고 싶을 거예요. 그거는 표 관리다.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직도 경로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뭘 막아요? 막기는 언론 해가지고 빨리 딱딱 책임 물으면 되지. 근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조금은 허물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조금은 허물어지는데 그 조금 허물어지는 게 아주 아픈 구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요. 8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김재수 당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명이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5개 안에서 꼽을 거예요. 5명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가지고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 사이에 좀 전당대회도 있잖아요. 당권 주자들 문제,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문제 이렇게 해서 계속 당내에서 삐걱거리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생각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5명 정도나 막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 만약에 이건 못 막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진짜로. 22대 국회는 나도 모르겠다는 근데 얘기예요. 그 탄핵의 이유는 뭐예요, 근거는? 만약에 차상면 특검 해가지고 예, 대통령 그 특검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뭐 윤 대통령 태도 봐도 그렇지만 국정기조 바꿀 생각 없잖아요. 기존 방식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한 축으로 있고요. 오늘 또 흥미로운 보도들도 많이 나왔지만 공직사회 전혀 안 움직이고 면피하려고 지금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해외 직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문제,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라든가 지금 전부 막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우왕좌왕한 거예요. 지금 레인덕 징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의 실패는 선고로서 평가받을 일이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이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네. 어느 구석에선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동의해. 그러니까 지금 김평론가 얘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헌재가 이건 반드시 안 되죠. 그쵸, 이거 법적 요건이 안 돼요. 결국은 근데 지금 김평론가 얘기하는 거는 네. 어쨌든 작은 균열이 생기니까 이게 네. 점점점 가다 보면 뭐 어떤 내부에 또 무슨 뭐 휘슬블로우가 나오든지 뭐 다른 이제 뭐 높아요. 문제가 있었던 걸 이제까지는 비밀로 했는데 그게 터져 나온다든지 해서 그게 요건이 되면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최혜병 특검법이 뭐 탄핵 요건이 된다든가 뭐 이게 설령 이제 뭐 여기서 이게 무너져서 이제 그 특검이 이제 도입됐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서 뭐 한다든가. 대통령은 뭐 내란, 그 외환, 이거 외에는 소치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대두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최상무 특검이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요. 조사하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그걸 지진 않으니까. 내란과 외환. 아니야. 헌재는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의 변호사 계시는데 법률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는 별도의 어떤 형사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자 역할 제대로 못했다고 하죠. 법률 위반 문제나 이런 것들 거론하면서 탄핵을 한 거예요. 파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그거는 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차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내가 그 간다는 거예요. 대두덕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외에서 22대 국회 외에 22대 국회 마무리가 표수도 중요하냐면은 네. 이게 22대 넘어가자마자 또 할 거거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6월, 7월달, 원 구성되고 나면 바로 이 특검법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뭐 패스트 표기 안 해도 돼.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 22대의 표결, 그러니까 거부가 된다 해도 네. 무려,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가 함의가 크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로 맞아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마지막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화요일 날 매우 흥미로운 게 설령 이제 이게 그 폐기된다 해도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 내가 속상한 거는 그런 숫자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 한 명으로서요. 우리 탄핵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국정에 혼란에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탄핵이 쉽게 얘기할 그러니까 뻔이에요.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우리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탄핵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니 아니 지금 우리 민생이 얼마나 혼란에 빠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안 하나? 오줌 이렇게 그냥 정부가 플러스 일단 마이너스만 기본적으로 잘 챙겼으면 생각하나.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판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걱정되거든요. 제가 그걸 그 그냥 방송에서 스톱되는 거예요, 생방으로 스톱. 지켜보면서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짐 빠지는 일이에요. 정말. 남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스톱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실 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막 수뇌부 교체하고 이런 거 하냐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만약에 지금 명품만 문제 수사하겠다고 하잖아요. 수사 결과 내놨어요. 또 국민이 납득 못해요. 그럼 또 특감 가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제2부속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털어버리면 된다고. 자. 그냥 털면 대통령이 훨씬 가볍게 해가지고 국정수행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냐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또 순환 논리에 빠지잖아요. 잠깐만요. 예, 다른 논의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혹시 혼돈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헌법 제65조를 읽어드리면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치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발의할 수 판단한다는 있죠. 거예요. 발의할 그 수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